여러분, 다가구 주택인데 전세 사기처럼 보이는 경매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낙찰받는 순간 곧바로 8억은 그냥 벌고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깜짝 놀라셨죠? 낙찰금보다 훨씬 많은 임차 보증금이 낙찰과 동시에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택도 아닌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 구조의 건물인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위험한 권리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2025 타경 5724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9-129번지,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9억 6,838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3회차 최저가는 12억 5,976만원,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196.7제곱미터, 약 59.5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13.74제곱미터, 약 125.1평입니다. 이번 경매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약 1억 2,597만원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물건이 실제로 어떤 구조의 건물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9-129번지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59.5평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약 125평 수준이고 각 층마다 다가구 주택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각 층마다 다가구 주택 5호씩 배치되어 있으며 지하층에는 다가구 주택 4호와 공용 주차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탑층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 구조로 불법 증축이 아닌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된 합법 구조입니다. 건물 외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 마감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건축 연식 대비 관리 상태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은평구 신사동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임대 수요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약 34분 거리이며 지하철 6호선 응암역까지도 도보 약 78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병원,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도보 생활권 내에 밀집해 있어 임대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도로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동측과 서측 모두 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맹지가 아닌 정상적인 도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다만 토지 일부 약 1.96제곱미터는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권리관계와 세입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권리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10월 12일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권리자는 서주 더 자산관리대부, 채권 최고액은 5억 400만원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에 2023년 9월 6일 박오호이 1억 원의 근저당과 이후에 임차권 설정이 약 10여 건이 설정되었고 가압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리는 말소 대상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저당권이나 담보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 기준보다 먼저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봐야 합니다. 저희는 법원조사관의 조사만을 토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권리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총 18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305호에 거주하는 김호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 3,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소멸 기준보다 늦은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보다 더 늦은 전입을 한 모든 임차인은 아무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말소기준권리인 2021년 10월 12일 근저당권 이후 전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들은 모두 배당 대상 임차인에 해당하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전세 임차인이며 일부 세대만 보증금 소액에 월세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특이사항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일부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물 전체가 다가구 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명도는 세대별로 순차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 명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세입자가 손해보는 보증금이 모두 개인적으로 1억 원 이상입니다. 실전에서는 명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17명은 소액 임차인으로 지정되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화면에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명도와 낙찰에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명확, 인수해야 할 권리 없음, 임차인 전원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리스크 없음, 권리관계만 놓고 보면 경매 물건으로서 상당히 깔끔한 구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대출과 자기자본 그리고 이자 부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금융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보유 과정에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가정은 명확합니다. 이 물건은 서울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며 낙찰자는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다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대출은 LTV 40%, 취득세는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 기준인 12억 5,976만 4천원으로 가정합니다. 자금 조달 구조. 이 낙찰가를 기준으로 보면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약 5억 390만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이 됩니다. 즉, 낙찰가 중 약 60%에 해당하는 7억 5,585만원 정도가 순수 자기자본으로 투입됩니다. 이 물건은 대출 의존도가 낮고 자기자본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취득세 및 부대비용. 이번 낙찰자는 일시적 다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주택 중과가 아닌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물건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기본세율 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약 4,913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하면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총 약 5,063만원이 됩니다. 총 자기자본 투자금. 정리하면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가 중 자기자본 약 7억 5,585만원, 취득세 및 부대비용 약 5,063만원. 이를 모두 합하면 이 물건에 실제로 투입되는 총 자기자본은 약 8억 65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현금으로 묶이는 실질적인 투자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돈과 내 돈을 전부 합쳐서 실제로 이 물건에 들어가는 전체 자금 규모는 약 13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제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대출금 약 5억 390만원에 연 4%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2,015만원, 월 기준으로는 약 168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총 자기자본 약 8억 650만원을 연 4%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기회비용은
약 3,226만원, 월 기준으로는 약 269만원 수준입니다. 은행 이자와 자기자본 기회비용을 합치면 이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연간 자금 비용은 약 5,240만원, 월 기준으로는 약 437만원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낙찰 이후 보유하는 동안 매달 약 430만원 중반대의 자금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이 비용을 임대 수익이나 전세금 회수 구조로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가 이 투자의 핵심이 됩니다. 이어서 이 물건을 전세로 돌렸을 때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그 이후 자기 자본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숫자로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했듯이 이 물건에는 총 18명의 임차인이 있고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2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먼저 낙찰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빚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 기준으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면 서울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대출금은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은행 대출금 약 5억 원을 전액 상환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세보증금 중에서 약 16억 2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 자본을 회수합니다. 낙찰자가 이 물건에 넣은 돈은 낙찰가의 자기 자본 60%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 기타 부대 비용까지 모두 합쳐 약 8억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그대로 회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낙찰자는 자기 자본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회수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남는 돈이 약 8억 1천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대출도 없고 내 돈도 한 푼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 8억 원이 순현금이 남아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낙찰받는 순간 8억을 버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이 돈이 어떻게 돈을 벌어주는지 보겠습니다. 남은 현금 약 8억 1천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기준으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만 약 3,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70만 원 수준이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물건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약 49만 원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은 대출도 없고 투자금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매달 약 320만 원 정도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전액 상환, 투자금 100% 회수, 약 8억 원 순현금 확보, 매달 약 320만 원 현금 흐름 발생. 이 구조 때문에 처음 보면 전세 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찰과 동시에 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구조 역전 경매 물건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왜 가능한지 그리고 이 물건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 경우 얼마가 남는지까지 숫자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투자로 놓고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내 명의로 만드는데 실제로 나간 돈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총 취득원가는 13억 31만 6,684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 투자에서의 출발선입니다. 이제 3년을 보유한 뒤 감정가 그대로 매각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3년 후 이 물건의 매각가는 감정가 기준 19억 6,838만 670원입니다. 여기서 취득원가를 빼면 양도 차익은 6억 6,806만 3,986원이 발생합니다. 3년 보유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받게 되고 공제 금액은 4,008만 3,839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6억 2,798만 147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45%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양도소득세는 2억 1,719만 1,066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171만 9,106원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한 총 세금은 2억 3,891만 172원입니다. 이제 매각가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을 보겠습니다. 매각가 19억 6,838만 670원에서 세금 2억 3,891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17억 2,947만 498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에서 내가 진짜로 번 돈, 즉 순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 후 실수령액 17억 2,947만 498원에서 총 취득원가 13억 31만 6,684원을 빼면 이 물건 하나로 순수하게 남는 돈은 4억 2,915만 3,814원입니다. 정리해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3억을 들여 산 다가구 주택을 3년 보유 후 19억 6천만 원에 매각하면 세금 2억 4천만 원을 모두 내고도 내 주머니에 약 4억 3천만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오늘 분석한 이 물건,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숫자만 놓고 끝까지 계산해보면 이 물건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얼마가 남는지가 이미 보이는 물건입니다. 경매는 싸게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고,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돈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취득부터 매각까지 세금까지 전부 계산해 놓으면 경매는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투자가 됩니다. 이런 물건은 현장에서는 조용히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하나하나 숫자로 끝까지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실전 물건 분석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권리 분석, 투명도 전략, 실제 투자자 기준이 금융 흐름과 출구 전략까지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은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정보를 많이 주는 공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